파월 다음 연준 의장은 누가 될까요? 제롬 파월 의장 임기가 내년 5월에 끝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곧 차기 연준 의장을 발표할 것이라며 금리를 크게 낮추는 것을 믿는 인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준 의장은 미국 중앙은행의 수장으로서 사실상 세계 금융시장의 방향타로 평가되기에 의장의 발언, 정책 성향 하나하나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죠. 오늘은 그 후보 중에서도 월가 그리고 기업 CEO들이 특히 좋아하는 인물, 연준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를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10월 연준과 FDIC가 은행권에 적용되던 기후 관련 금융 리스크 관리 가이던스를 철회합니다. 그때 크리스토퍼 월러가 남긴 코멘트는 딱 두 단어예요. Good riddance. 우리말로는 잘 가라. 보통 중앙은행 인사들은 이런 정치 사회적 이슈에서 표현을 굉장히 조심하는데 월러는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연준의 역할은 기후 정책이 아니라 법에 명시된 임무, 즉 물가 안정과 고용이라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월러 이사는 연준의 역할을 확장하려는 것에 굉장히 회의적인 대신 통화정책, 금리, 금융 안정이라는 본업에 집착하는 성향임을 알 수 있죠.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월러 이사가 힘을 가질수록 연준은 정책 목표가 더 단순하고 예측 가능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프로 크립토, 즉 크립토 친화적인 인물을 선호한다고 알려졌는데 2015년 10월 21일 월러는 연준 이사회에서 결제 혁신 컨퍼런스에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I wanted to have a conference that focused on the new technologies that had come from the DeFi and crypto worlds and how they are entering into the mainstream payments ecosystem. 디파이와 크립토 기술은 이제 주류 결제 시스템으로 들어오고 있다. Second, I wanted to send a message that this is a new era for the Federal Reserve in payments. The DeFi industry is not viewed with suspicion or scorn. Rather, today you are welcome to the conversation on the future of payments in the United States and on our home field, something that would have been unimaginable a few years ago. My view for the Fed from now on is embrace the disruption, don't avoid it. 디파이 산업은 더 이상 의심이나 멸시의 대상이 아니다. 오늘부터 너희는 미국 결제의 미래를 논의하는 대화에 초대됐다. 그리고 여기 우리 홈그라운드에서 이 톤이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기존 중앙은행 인사들 발언과는 결이 다릅니다. 그리고 월러는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연준은 이제 혼란을 피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한다. Embrace the disruption. 월러가 말하는 결제 혁신의 핵심 키워드는 딱 4가지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토큰화 자산, 분산 원장 기술, AI. 그는 이 기술들이 금융 시스템의 변두리가 아니라 이미 구조의 일부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월러는 말만 하지 않고 정책 아이디어를 꺼냅니다. 그게 바로 페이먼트 어카운트, 일종의 스키니 마스터 계정 개념이에요. 결제 혁신 기업들이 굳이 모든 은행 기능을 다 갖추지 않아도 합법적으로 자격이 되면 연준의 결제 레일에 더 직접 접근할 수 있게 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월러 이사는 빠르게 움직이는 결제 혁신에 맞춰 연준도 그 속도를 맞춰야 한다고 말하고 이러한 크립토 친화적인 모습은 가격을 띄우겠다는 감성적 지지가 아니라 혁신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 가능한 형태로 끌어들이자는 접근으로 읽힙니다. 월러의 영향력을 연준 내에서 키워준 사례입니다. 2022년 월러는 베버리지 곡선을 근거로 이렇게 주장합니다. 실업률을 크게 올리지 않고 노동시장을 식히는 연착륙이 가능하다. 당시엔 반발이 거셌어요. 레리 서머스, 블랑샤르 같은 거물 경제학자들은 그런 적은 역사상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빈 일자리는 줄었고 실업률은 크게 오르지 않았고 인플레이션은 내려왔습니다. 이 흐름을 두고 월스트리트 저널의 팀 이라우스 같은 기자들은 월러의 분석이 선견지명처럼 보인다. 그리고 연준 내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사는 채용 속도 둔화와 대규모 실업을 갖게 보지 않는다는 그 구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이제 시장 평가입니다. 월러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은 아니지만 월가에서
선호하는 인물입니다. 지난 10월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WSJ 설문에서 월러 이 이사는 차기 의장 후보 선호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그가 올해 가장 논리적으로 일관된 금리 인하선 농어를 제시했고 또한 내부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기 때문이었죠. 월러 vs 해싯 vs 워시. 결과는 CEO 81%가 월러 지지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가 의장으로 지명될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자는 36%에 그쳤습니다. 선호도는 높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선택은 다를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미국의 고용 증가율이 거의 제로 수준이라며 연준이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시 연준의 독립성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언급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연준은 본업만 하고 빠르게 변하는 혁신 속도에 제도권도 발맞추자. 오늘의 분석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번에는 케빈 해시드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스크웨더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